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에서 나가면 바로 시작되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곳인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군요.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각종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지금 벚꽃 축제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오늘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서울대공원을 향해 직진하다 보면 중간쯤에 서울대공원 조형물이 반겨주는데요. 기념사진 한 장 찍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간신히 차례가 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고 여유 있는 편인데요. 주차 요금은 최초 2시간까지 4,000원이고 이후 30분당 1,500원씩 추가됩니다. 하루 최대 6,000원이니까요. 자차 이용하실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창경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창경원의 동물원과 놀이시설 등을 이곳으로 이전 개장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과천시인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이 서울대공원 매표소인데요. 건물을 통과하면 코끼리 열차를 탈 수 있는데 내려올 때 한번 타보기로 하고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활짝 핀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벚꽃 영상은 내려올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동물원 입구에서 시작해서 현대미술관을 거쳐 소나무 숲길을 지나는 조용하고 운치 있는 둘레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옛날 생각하면서 오래간만에 스카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9,000원입니다. 알록달록한 우산 사이로 지나가는 리프트 모습이 빨리 타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둘레길 트레킹은 물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승강장은 2층에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타자마자 쭉 나가는데 조금 전에 아래에서 보았던 우산이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오래간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잠시 후 발 아래로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지는데요. 멀리 벚꽃 사이로 서울랜드도 보이고 뒤로는 청계산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산과 호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꽃길도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대공원의 풍경은 벚꽃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호수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군요. 스카이 리프트 타길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호수 위를 지나면 아름다운 문양의 화단이 보이는데요. 마치 예술가가 추상화라도 그려놓은 느낌이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대공원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벚꽃도 활짝 피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활짝 핀 벚꽃은 내려갈 때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와 더불어 스카이 리프트 너무 좋네요.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동물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스카이 리프트에서 내려와 오른쪽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향합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조금 올라가면 미술관이 보이는데요. 이곳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최고의 미술관입니다. 청계산의 수려한 경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독특한 건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 특히 야외 조각공원은 가볍게 산책하며 관람하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 전시회와 유료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유료 전시회는 성인 기준 4,000원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백남준, 이중섭, 천경자 등 국내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지나가다가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작품명은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독특한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감상해 봅니다. 노래를 하는 건지 이상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신기해서 한참 동안 서 있었네요. 미술관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철문을 지나면 동물원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나옵니다. 둘레길을 걷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왼쪽에 보이는 화장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란 선의 포장도로 둘레길은 1시간 남짓이면 편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테마별로 꾸며진 숲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으니까요. 숲속 둘레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인데요. 대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해 볼까요? 조금 전에 타고 왔던 리프트가 이곳을 지나 위쪽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숲길에서 힐링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곳곳에 쉴 수 있게 의자와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도 좋을 듯 싶네요. 소나무 숲길이 한참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둘레길 주변으로 보이는 진달래꽃들이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네요. 이곳은 청계산 중턱을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탄한 길이 적절히 배치되어 누구나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이곳 둘레길은 코스에 따라 테마별로 산림욕을 즐길 수도 있고요. 조금 걷다 보면 첫 번째 산불 감시탑이 보이는데요. 산불 감시탑은 가는 중간중간에 몇 군데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나무로 막아 놓았네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도 깊은 산골 숲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곳 둘레길은 거의 외길이라 계속 산책로를 따라 직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불 감시탑이 보이네요. 한두 군데 갈림길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 길은 화살표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곳 둘레길을 걷는 중간중간에 작은 다리가 유난히 많은데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걷는 내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전혀 힘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았는데요. 이곳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사김의 숲에 도착합니다. 이곳 둘레길은
11개의 테마별로 사귐의 숲길, 치유의 숲길, 독서의 숲길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처럼 곳곳에 쉼터도 만들어져 있어 지인들과 함께 간식이나 도시락을 드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산불 감시탑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5개 정도의 산불 감시탑이 있었던 것 같네요. 걷다 보면 정자도 몇 군데 자리 잡고 있어 쉬어가기 그만입니다. 뜻은 잘 모르겠지만 정자에는 고유의 정자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정자 이름은 밤골 산막이라고 써 있네요. 이처럼 도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힐링 공간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네요. 특히 생각하는 숲 부근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 흙을 밟으며 산책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더군요. 이곳은 독서하는 숲입니다. 정말로 조용하고 고요해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하지만 둘레길 돌면서 독서를 한다. 다음에 올 때는 가방에 책 한 권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나지막한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정말 걷기 너무나 편하고 재미있는 둘레길입니다. 앞에 보이는 정자까지 올라가면 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길입니다. 이곳 정자 이름은 망경산막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망경산막 정자를 조금 지나면 지금까지 다리 중에 제법 긴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 밑으로 물도 흐르는 게 제법 출렁다리 느낌도 나네요. 다리 위쪽 계곡에서 흐르는 아담한 폭포도 보입니다. 청량한 맑은 물소리가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오늘 둘레길 걷다가 처음 들어보는 물소리입니다. 비온 뒤에 오면 제법 폭포의 모습을 갖춘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잠시 폭포의 물소리도 들어보고 다시 출발합니다. 나지막한 내리막길이 끝나면 다시 오르막길이 나오고 지루할 틈이 없는 이곳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쉬어가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쉬어가는 숲 쉼터에는 이름처럼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시네요. 쉬어가는 숲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요. 또 나지막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대략 2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요. 전혀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둘레길 중간쯤에는 산림욕장길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서울대공원 풍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계산 밑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서울대공원 풍경은 정말로 멋있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고향의 봄 노래가 저절로 생각납니다. 노랫말이 저절로 흥얼거리게 됩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길 양쪽으로 피어있는 이곳 진달래꽃은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요. 주변에 아직 새싹들이 자라지 않아서 더 예뻐 보이나 봅니다. 아담하고 예쁜 다리가 또 나오는데요. 다리에는 제각각 고유의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다리가 7번이니까 이제 6개의 다리만 지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반대에서 오다 보니까 다리 번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 앞에 보이는 조그만 고개를 넘으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똑바로 내려가셔도 되는데 포장도로를 제법 걸어야 되니까요.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만 왼쪽 숲속 둘레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걷는 동안 가끔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었지만 아무 탈 없이 끝까지 조심히 내려갑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미술관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요. 계단 아래로 동물원 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동물원 호주관이 보인다고 해서 호주관 삼거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호주관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내려갑니다. 오른쪽 담장 너머 동물원에서 가끔 이상한 동물 소리가 들리네요. 내려가는 길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걷기 너무 편한 길입니다. 동물원 담장이 끝날 때쯤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한 번 더 건너야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도 예쁘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다리 건너 조금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동물원 정문이 나오는데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이곳에서 동물원 관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네요. 동물원 정문 앞에는 벚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둘레길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려오니까 벚꽃 즐기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마침 우리가 찾은 날이 벚꽃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군요. 사람들 틈에 끼어 벚꽃길도 걸어봅니다.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조금 전에 올라갈 때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벚꽃 사이로 올려다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옆에는 코끼리 열차가 지나가는데요. 마치 디즈니랜드라도 온 기분입니다. 내려갈 때는 추억도 되살릴 겸 코끼리 열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합니다. 요금은 편도 2,000원인데요. 매표소에 직원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으니까요. 카드로 직접 구입하셔야 됩니다. 카드를 빼주세요. 카드를 꼭 챙겨가세요. 코끼리 열차가 들어옵니다. 얼마만인지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탑승해 볼까요?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 코끼리 열차입니다. 양쪽 길에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면서 코끼리 열차 타고 가는 기분은 애들 말로 완전 짱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둘레길 트레킹에 스카이 리프트까지, 거기다가 코끼리 열차까지 타게 됐네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걸 즐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열차는 서울랜드에서 한번 정차합니다. 들어올 때 보였던 큰 건물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동물원 입구를 거쳐 서울랜드를 10분 간격으로 순환하는 코스입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싶네요. 어느새 아쉽게도 내릴 때입니다. 서울대공원 매표소 건물 앞에서 하차합니다. 오랜만에 실컷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공원 트레킹 여행은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즐겨볼 수 있었던 대공원 트레킹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공원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